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직원 교육, 고통에서 즐거움으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하나하나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장과 직원이 비전을 공유하고 피크타임에는 어떤 과정으로 서비스를 할지, 또한 우리 매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등 말이죠. 매번 직원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사장이 다하기에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의 꿈과 철학을 담고 위생관리 매뉴얼, 레시피 매뉴얼, 청소 매뉴얼, 우리 매장 원두의 특징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으면 직접 찾아서 보게 되는 거죠. 또한 피크타임 포지션까지 매뉴얼로 만든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작성하려면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해 놓는 것이죠. 위생, 레시피, 청소, 머신 관리, 그라인더 청소, 제빙기, 피크타임 동선 등 부분별로 촬영해서 놓는다면 누가 와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고통에서 이제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장 비전까지 촬영해 놓으면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회사의 방향도 알 수 있어 좋은 거죠. 같은 꿈을 꾼다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퇴사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다. 방향이 한 곳으로 집중되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직원 교육이 이제는 즐겁게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3편 7. 사람을 가려 뽑고 대세에 맡긴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선전자, 구지어세, 불책어인, 고능택인 이임세, 임세자, 기전인야, 여전목석, 목석지성, 안즉정, 위즉동, 방즉지, 원즉행, 고선전인지세, 여전원석, 어천인지산자, 세야. 전쟁을 잘하는 자는 대세에 요구할 뿐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 뽑고 대세에 맡긴다. 대세에 맡기는 자는 사람을 주의하여 싸울 때 나무나 돌을 굴리듯 한다. 나무나 돌의 성격은 평평한 곳에 놓으면 조용하고 기운 곳에 놓으면 움직인다. 모진 목석은 멈추고 둥근 목석은 나아간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가 유리하게 조성한 형세는 마치 8,000척 높이의 산에서 둥근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기세, 지세, 인세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대세에 요구할 뿐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가려 뽑고 대세에 맡긴다. 형세가 남보다 유리하다는 속담도 있듯 승부를 결정짓는 데에는 대세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세는 장군이 연구하여 조성할 일이지 부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장군으로서 당신은 부하가 무능하다느니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느니 욕할 수는 없다. 또한 부하에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킬 수도 없다. 당신이 업무를 제대로 안배하지 못한 탓인데 왜 부하를 탓하고 있는가? 업무를 제대로 안배했음에도 일이 그릇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람을 잘못 뽑은 탓이니 그 역시 당신의 잘못이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는 대세에 의지할 뿐 부하를 탓하지 않는다. 대세를 조성하고 알맞은 사람만 뽑아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전쟁을 잘하는 자는 우선 전세를 판단한 뒤 부하의 능력을 따지고
능력의 고하에 따라 임무를 맡길 따름이지 못난 부하를 탓하지 않는다.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사람을 배치하면 된다는 것이다. 알맞지 않는 자리에 알맞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은 리더 본인의 잘못이다. 조조의 금낭묘계를 예를 들어보자. 조조가 장로를 토벌하고자 한중으로 떠날 때 일이다. 장료 이전 악진에게 7,000명의 병력을 주어 합비를 지키도록 명했다. 출발에 앞서 조조는 호군, 설제에게 편지를 건네며 적이 침공하면 열어보라 당부했다. 조조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송건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다가왔다. 장료 등 장군들은 황급히 조조가 남긴 편지를 열어보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송건이 오면 장료 장군과 이전 장군이 출전하고 악진 장군은 지키시오. 후군도 출전하지 마시오. 무슨 이유인지 몰라 갸우뚱했으나 장료는 알아차렸다. 승상께서 지금 출정 중이시니 우리를 도우려 귀환할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함락되었을 거란 뜻이요. 송건은 군대가 아직 직결하지 못했을 때를 틈타 통렬한 일격을 가하면 그 기세를 꺾을 수 있으니 우리가 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요. 승패의 관건은 일격에 달렸소. 그리하여 맹장 이정과 장료는 송건의 군대가 직결하기 전에 서둘러 출격했고 예상대로 대파하여 기세를 꺾었다. 장료와 이전이 성으로 돌아와 수비에 전념하자 성 안의 병사들은 사기가 충전했다. 송건은 엄격결에 한 방을 먹었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했고 그 후 성을 공격했으나 열흘이 지나도 함락할 수 없자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다. 손성은 위 사례를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전쟁이란 속임수의 길이다. 합비를 방어할 때 고립무원이었으니 오로지 용맹한 장군에게만 맡기면 후전적이라 우환이 생길 것이고 오로지 조심스러운 장군에게만 맡기면 두려운 마음에 지키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적군은 많고 아군은 적으니 적군은 필히 태만한 마음을 품을 것이다. 죽을 각오의 아군으로 방심하는 적의 병조를 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이긴 후에 지키면 틀림없이 경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조는 각기 특징이 다른 장군들을 적절히 배합하고 은밀히 작전 방향을 가르쳐 주어 각자의 장점을 발휘토록 하였다. 사건의 진행은 조조의 예상과 모두 같았으니 마치 두 조각의 부저를 합쳐 딱 맞은 듯하다. 당태종 이세민의 휘하 대장군이던 이정은 전쟁에 세 가지 대세가 있다면 그것은 기세, 지세, 인세라 했다. 기세란 무엇일까? 본인의 강한 자신감이고 그 자신감을 타인도 인정하면 기세라 할 수 있다. 이정이 해설했다. 장군이 적을 얕보고 사병이 호전적이면 사기가 높아 하늘을 찌르고 기계가 강렬해 회오리 바람과 같으니 이를 일러 기세라 한다. 전술적으로는 적을 중시하여 적절히 대비하되 전략적으로는 적을 무시하여 군대의 사기를 높이면 적은 자연히 위축된다. 적을 위축시키는 힘이 기세이다. 우리가 평소에 업무를 볼 때나談判을 할 때나 체험했겠지만 관건은 기세에 달렸다. 기세가 권력인 것이다. 당신이 기세 등등하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기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일단 30%는 먹고 들어간다. 연예인 중에 잘나가는 이른바 톱스타들이 간혹 가다가 성질을 부리는데 그 성질이 뻔히 억지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성질을 부리기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의 단편소설 100만 파운드의 지폐를 읽어보셨는가? 액면 100만 파운드 지폐를 소지한 주인공 헨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입으며 호기를 부리는데 주머니에 거액이 있다는 든든한 마음, 그 마음이 곧 기세이다. 기세를 위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기세는 진짜다. 실력이 바탕에 깔려야 기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허장성세로 잠시 뻥을 칠 수는 있겠지만 기세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이를테면 100만 파운드 기세도 그 지폐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 진짜였기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만일 위패했다면
그런 기세가 나올 수 있겠는가? 성공한 자들은 본인의 기세가 변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성공하면 할수록 사회는 그만큼 더욱 당신을 인정해 주기에 당신의 기세는 갈수록 강해진다. 그러니 사방으로 기세가 뻗쳐 당신의 사업은 갈수록 순조롭게 펼쳐진다. 기세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실력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바탕이 있을 때 기세가 발을 딛고 위로 치솟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기세에 압도된다. 압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은 본인의 바탕이 허약함을 받아들이고 당분간 상대방과 지지고 볶는 수밖에 없다. 이어서 지세란 무엇인가? 이정은 이렇게 해설했다. 관문과 산악의 좁은 길, 양의 창자처럼 가늘고 길게 꼬불꼬불 이어진 길이나 개구멍처럼 좁은 길목은 한 남자가 지키면 1000명이 지나가지 못하니 이를 일러 지세라 한다. 천시 지리 인화라는 말도 있거니와 지형의 우세를 점하면 당신은 비유컨대 트럼프에서 조커, 강력한 비장의 카드를 쥔 셈이다. 이 카드를 쥐고 있으면 상대가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당신과 대적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아무도 그 카드의 가치를 모를 때 당신이 선점하면 된다. 그 지형의 땅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그 카드가 계속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먼저 잡는 자가 임자이다. 물론 당신은 그 카드가 조커인 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갈량은 가정을 잃었다. 가정은 조커로서 전략 요충지, 곧 지세이다. 가정을 지켰으면 지세를 얻은 것이다. 가장이 합력되었으면 지세를 잃은 것이다. 지세를 잃으면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다. 제갈량은 철군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이어서 인세이다. 인세란 다른 사람의 추세에 맞춰 움직인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추세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여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이정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해이해졌을 때, 적이 힘들고 베풀 때, 적이 진지를 구축하기 전 적이 강을 절반 건넜을 때, 이런 때를 틈타서 공격하는 것을 일러 인세라 한다. 앞서 조조의 금낭묘기에서 언급했다시피 조조는 송곤의 대규모 병력을 예상했다. 병력이 우세한 자가 그 우세를 이용하여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이 추세인 것이다. 먼저 도착한 병력은 일단 기다려 대규모 부대가 마저 다 직결한 다음에 총공세를 펼치려는 마음이 있다. 심리적으로 병력의 우세를 이용하고 싶은 것이다. 선발 부대가 진지를 구축하기 전, 그리고 후발 부대가 강을 다 건너기 전, 이럴 때 통렬한 일격을 가하면 적의 기세는 꺾이고 아군의 기세는 치솟는다. 그러므로 인세란 적을 흔들어 적의 동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가격하는 것이다. 대세에 맡기는 자는 사람을 쥐위하여 싸울 때 나무나 돌을 굴리듯 한다. 나무나 돌의 성격은 평평한 곳에 놓으면 조용하고 기운 곳에 놓이면 움직인다. 모진 목석은 멈추고 둥근 목석은 나아간다. 임세, 즉 대세에 맡긴다는 것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자연적인 흐름에 맡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추세에 자연스럽게 맞추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우선 그 자연스러운 추세를 설계하면 된다. 알맞은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당신이 사람을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로 생각해도 좋다. 그들의 본성은 고정된 것이지만 대세가 변하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평평한 곳에 놓으면 가만히 있고 기울어진 곳에 놓으면 굴러간다.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는 어떤 곳도 마다하지 않는다. 놓인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할 뿐이다. 메요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나무와 돌은 무거운 물건이다. 지세에 의지하면 쉽게 움직이고 힘에 의지하면 옮기기 어렵다. 통나무나 바위는 당신의 힘으로 움직이려면 꿈쩍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놓였다면 그저 손으로 살짝만 밀어도
벼락 소리를 내며 굴러 떨어질 것이다. 군대의 경우는 어떠할까? 매우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삼군은 매우 사람이 많다. 대세로 싸우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싸우게 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한신이 조나라를 격파했던 사례를 떠올려 보자. 그 일만의 오합지졸이 20만 대군을 맞이하여 죽을 각오로 싸웠다. 배수의 진을 쳤으니 패하면 도망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한신은 그저 자연스러운 추세에 일괄 맡겼을 뿐 오합지졸 1만에게 일일이 요구하지 않았다. 한신은 배수의 진이라는 대세만 조성했을 따름이다. 비수지전에서 부견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동진의 8만 병력과 대결했다. 물러서는 자는 참수한다고 엄포를 놓아도 도망치는 병조를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주로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참수한다고 장교들이 날뛰어도 그 숫자는 죽인다고 달려드는 적군만큼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군을 포위할 때도 한 구석은 일부러 열어두어 도망가게끔 유도한다. 그래야 적군은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죽기 살기로 저항하지 않는 법이다. 저항하지 않게끔 형세를 조성하고 그런 추세에 맡기는 것이다. 적이 도주할 때 추격하여 섬멸하면 되니까 말이다. 물론 섬멸하겠다고 무리하게 추격할 필요는 없다. 가령 도주하는 적이 죽을 힘을 다해 반격하면 적군 1000명을 죽였다 해도 아군 800명이 희생될 텐데 그래서야 성공적인 전투가 아니다. 저만치 도주로에 미리 기병을 매복시켜 처리하면 오히려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가 유리하게 조성한 형세는 마치 8,000척 높이의 산에서 둥근 바위를 굴려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기세, 지세, 인세다. 세 편 마지막에서 손자는 세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린다. 8,000척 높이의 고산 꼭대기에 둥근 바위를 밀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 기세, 지세, 인세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세능, 위치 에너지에 대해 배웠는데 세능이란 용어는 이로부터 나온 것이다. 위치 에너지는 mgh로 표시한다. 공식은 이렇다. 위치 에너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 산꼭대기에 놓인 둥근 바위, 그 바위가 보유한 위치 에너지는 중량을 산의 높이에 곱한 값이다. 그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된다.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2분의 1 메가파스칼이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다. 산이 높을수록 바위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는 더욱 커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8,000척 높이의 고산에서 바위를 굴리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산 때문이지 바위 때문이 아니다. 군대를 지휘하여 백전백승하는 용기는 강한 병사를 이끌든 약한 병사를 이끌든 상관없이 똑같이 승리한다. 대세에 맡기지 사람에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가 굴러 떨어질 때의 힘은 바위 무게에 있다기보다는 산의 높이에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병이 용감하나 비겁한가 하는 문제는 그들의 성격에 있다기보다는 당신이 그들을 어떤 형세에 처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왕석은 이렇게 해설했다. 돌은 스스로 굴러갈 수 없다. 기울어진 산세를 타고 굴러 떨어지기에 저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쟁은 까닭없이 이길 수 없다. 유리한 형세의 흐름을 타기에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대세에 맡길 뿐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대세의 흐름을 타고 필요한 사람을 택할 뿐이다.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여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고 대세에 맡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곧 진정한 리더십이다. 돌은 스스로 굴러갈 수 없다와 같이 기울어진 산세를 타고 굴러 떨어지기에 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리한 형세의 흐름을 타기에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장은
직원 탓을 합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람은 사장인데 말이죠. 우리는 급하게 인원을 채용합니다. 현장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세는 매장의 분위기와 직원들의 에너지입니다. 단체 손님과 피크타임에 고객이 몰린다면 사장이 가장 힘든 일을 도우며 흐름을 뚫어줄 때 직원들은 기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따뜻한 칭찬 한마디로 기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세는 속도와 타이밍입니다. 잘했을 때 일주일 뒤의 칭찬은 효과가 없습니다. 흐름이 살아있을 때 즉시 반응해 줘야 합니다. 지세는 시스템이 편해서 웃으며 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크타임만 되면 바 동선이 엉키고 직원들이 짜증을 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게 동선을 배치하는 것이 지세 관리입니다. 직원의 체력 소모 5%만 줄여도 퇴근 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알아서 잘해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와 각각의 매뉴얼을 구축하여 직원이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세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의 힘입니다. 상하가 같은 욕망을 가지면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와 비전의 공유입니다. 직원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카페를 함께 키워가는 파트너라고 느끼게 만드는 힘입니다. 올해는 시그니처 메뉴 지역 1등으로 만들자와 같은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여 직원의 목표와 사장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이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문화를 만들어 직원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세의 핵심입니다. 기세, 지세, 인세는 모두 사장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흐름이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에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여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는 능력은 리더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 탓보다는 사장인 나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대세를 만들어 흐름을 나의 승리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